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 이어서 문자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426페이지부터 설명하고 있는 글자가 물음표로 표시되는 경우, 요때 어떻게 해야 편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정답을 설명을 하자면,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정확히 그 폰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엔 정확히 어떤 폰트를 사용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글꼴에는 버전이란 게 존재하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윈도우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글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글꼴들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저는 맑은 고딕 세미라이트는 6.69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에도 버전이 있어요. 윈도우 7에서 사용하던 도둠과 윈도우 10에서의 도둠은 서로 생긴 게 달라서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열었을 때의 문자의 위치가 흔들린다거나 생긴 게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토캐드에는 이렇게 글꼴의 버전까지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글꼴과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자 스타일에서 없는 글꼴을 현재 있는 글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글꼴로 바꿔주면 그나마 도면에서 문자를 읽을 수는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석을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도면에는 문자 스타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면을 전달받았거나 혹은 오래된 도면을 열었을 때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글꼴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하나 현재 보유한 글꼴로 다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한번 글꼴을 바꿔두면 두고두고 계속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글꼴을 바꾸는 정석을 추천하기는 하죠.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이 427페이지부터 직접 해보세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도면을 열었을 때에 문자가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된다면 문자 스타일에서 없는 글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노란색 느낌표가 표시되는 스타일을 찾아서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글꼴, 이왕이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글꼴로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요게 정석입니다.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를 닫으면 문자가 바로 보이게 될 텐데, 혹시라도 그래도 물음표가 표시가 된다면 사용 중인 뷰포트를 재생성하는 리젠, REGEN, 단축 명령어로는 앞에 두 글자 RE를 입력해서 현재 사용 중인 뷰포트를 재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젠은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의 모든 뷰포트를 한 번에 재설정하는 리젠 all이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단축 명령어가 구비되어 있진 않지만 리젠을 사용을 해도 되고 리젠 all을 사용을 해도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이 정석인데, 그러면 뭔가 다른 편법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토캐드의 대체 글꼴 시스템은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일부분은 윈도우에 기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 모든 작업 환경,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실행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간단한 거, 대체 글꼴, 폰트 알트라는 거 한 개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토캐드에서 존재하지 않는 글꼴을 대체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정도로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글꼴 매핑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433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용하거나 테스트해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줄 문자에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글꼴 매핑 테이블, 폰트 맵까지 익혀두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 대신 폰트 알트, 대체 글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윈도우가 비슷한 글꼴로 대체하는 건 일반적인 사용자가 임의로 제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폰트 알트 대체 글꼴 요 정도만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의 종류에는 크게 트루타입 글꼴과 SHX 글꼴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도면을 열 때 작동하는 게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열었던 텍스트 스타일 언더바 TTF 요 예제 도면은 트루타입 글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없는 글꼴이 모두 트루타입 글꼴이죠. 근데 또 다른 예제 파일인 텍스트 스타일 언더바 폰트맵 요거 같은 경우엔 SHX 글꼴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트루타입 글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아무런 경고 메시지 없이 도면이 열리지만 SHX 글꼴이 없는 경우엔 이렇게 어떤 걸로 교체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오래된 도면일수록 세입형 글꼴, SHX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대화 상자를 볼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라도 이 대화 상자가 아예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대화 상자 밑에 있는 현재 선택한 내용을 항상 수행, 여기에 체크한 뒤에 누락된 파일을 무시하고 계속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는 다시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글꼴로 대체하는 게 불가능해지겠지만요. 자, 여기에서 대치 지정 요걸 클릭하면 CADHS라는 이름의 글꼴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걸 뭘로 지정할 거냐 요걸 물어보게 되고 글꼴을 지정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도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이 열린 뒤에 명령행을 살펴보면 어떤 글꼴, 어떤 스타일이 다른 걸로 교체되었다 이런 내용이 명령행에 표시가 될 거예요. 문자 스타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현재 도면에서는 SHX 요게 누락된 상태죠. 그래서 도면을 열 때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됐던 거고요. TTF로 넘어가면 HY 울릉도 M이라는 글꼴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simplex.shx로 대치되었다. 이런 내용을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루타입 글꼴과 SHX 글꼴은 글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도면을 열 때 작동하는 게 조금 달라요. 요 점은 인지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화 상자가 다시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다면 옵션의 시스템 탭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일반 옵션의 숨긴 메시지 설정, 여기에서 숨긴 메시지를 다시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폰트, 알트, 대체 글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문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에 폰트 알트를 설정해라 이런 대답이 많이 달리는데 앞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요건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어떤 컴퓨터는 잘 작동하고 어떤 컴퓨터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체 글꼴은 환경 변수로 제어하는 것보단 옵션에서 지정하는 게 훨씬 설정하기가 편할 거예요. 옵션의 파일 탭에 보면 쭉 메뉴가 표시되는데 그 중에 문자 편집기 사전 및 글꼴 파일 이름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걸 확장해보면 대체 글꼴 파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초기 값은 simplex.shx일 텐데 이걸 본인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다른 글꼴로 설정하는 거죠. 참고로 폰트 알트라는 환경 변수는 방금 보여드렸던 메뉴를 통해서 설정하는 값을 타이핑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 변수로 제어를 할 경우엔 트루타입 글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옵션에서 지정을 하는 게 사용하기 훨씬 편하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본인이 대체 글꼴로 지정하고 싶은 거 저는 나눔 고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눔 고딕으로 메뉴가 바뀌어 있을 거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된 내용이 폰트 알트에도 저장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대체 글꼴을 지정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도면을 열 때 정해진 프로세스 앞에서 도움말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체 글꼴은 순차적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정이 될 때 세 번째 매핑 단계에서 입력한 글꼴로 자동으로 대치돼서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만 이렇게 도면이 열려 있는 경우 이 경우엔 이미 대체 글꼴이 도면을 열 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도면을 연다 하더라도 환경 변수 자체는 변경이 됐지만 그게 오토캐드에서 아직 읽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글꼴로 계속 대치하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대체 글꼴을 바꿔서 지정을 했다면 오토캐드를 껐다 켜야 합니다. 그래야 방금 지정했던 글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토캐드를 한번 껐다 킨 뒤에 다시 텍스트 스타일 언더바 ttf 요 도면을 열면 앞에서는 문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령행을 확정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hy 울릉도 m 한소프트 도둠 요 글꼴들이 제가 지정을 한 나눔 고딕.ttf로 대치되었다. 요런 내용을 명령행에 표시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체 글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는 대체 글꼴을 추천을 하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어느 컴퓨터에서나 항상 완벽하게 문자를 확인하고 싶다면 문자 스타일에서 글꼴을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좋은 건 글꼴을 설치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